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가 추방 후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번 체포는 다카 수혜자가 추방된 후 재입국 과정에서 체포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니카라과 출신 불체 이민자의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출신 임시 체류 신분자들은 1년 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번 뉴저지 본선거 결과 뉴저지 한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한인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매매를 게재한 웹사이트도 단속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어서 입법이 곧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가 7일 연방하원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의 세금 폭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 데 이어 8일에는 뉴욕시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오바마케어 가입 첫날 20여만 명이 관련 웹사이트에서 오바마케어 신규 등록과 갱신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KBTV 뉴스9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가 추방된 후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번 체포는 다카 수혜자가 추방이 후 재입국 과정에서 체포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가 미국에 재입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청년인 후안 마누엘 몬테스 보오르케스는 지난 6일 멕시코와 국경이 접한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에서 연방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보오르케스는 지난 2월 다카 프로그램이 만료된 뒤 추방 명령을 받아 멕시코로 돌아갔고 최근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려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오르케스가 자발적으로 멕시코에 갔다가 재입국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오르케스는 로스앤젤레스 남쪽 임페리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오르케스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다카 수혜자 중 추방 후 처음 체포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재입국하려다 처음 체포된 사례가 나옴에 따라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니카라과 출신 불체 이민자의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출신 임시 체류 신분자들은 1년 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은 내전이나 인종 갈등, 자연 재해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잠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해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10개 국가가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 대상 국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 수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니카라과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 중단에 앞서 수단에 대해서도 관련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뉴저지 본선거 결과 뉴저지 한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한인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당 소속 글로리아오 시의원이 여유 있게 상대를 따돌렸고 역시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시의원 선거에 나선 폴윤 민주당 후보 역시 전체 4명 중에 1위로 당선됐습니다. 본선거 당일 선거 한라인을 운영한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문의 내용을 봤을 때 신규 등록 유권자와 수년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올해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대선이 없는 해, 특히
연방 선거가 없는 홀수 년도에 모든 선거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올해는 2년 전 선거에 비해 한인사회 참여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본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여야가 뒤바뀌는 모양새입니다. 나소 카운티장과 웨체스터 카운티장 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나소 카운티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의 로라 쿠란 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를 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역대 최초의 여성 나소 카운티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조지 레티머 주 상원의원이 3선 도전에 현 롭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을 1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은 총기 규제와 이민자 보호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범죄를 게재한 웹사이트도 단속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어서 입법이 곧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돼 상원 전체 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안의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인터넷상의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7일 연방하원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의 세금 폭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 데 이어 8일에는 뉴욕시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 뉴욕시가 연방하원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장실은 8일 연방하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은 기업과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시행할 시 뉴욕시 저소득층 가구들의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장실 추산에 따르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인 뉴욕시 76만 가구의 세금은 평균 연 5천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 면제 조항과 세금 공제가 일부 축소 폐지되면서 자녀를 둔 가구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연방하원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금 이자에 적용되던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차일드 케어 비용을 세금 공제액으로 제외시킬 수 없게 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미동부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뉴욕 한인교회가 재건축 중인 가운데 해당 공사가 지난 9월 달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뉴욕 한국일보는 뉴욕 한인교회가 최근 뉴욕시 랜드마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진행해오던 교회 재건축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교회 측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랜드마크 지정에 앞서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철거 공사와 관련된 인스펙션을 통과받고 재건축을 진행해왔으나 돌연 지난 9월 20일 공사 중단 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빌딩국은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물은 시 빌딩국과는 별도로 랜드마크 위원회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욕시 랜드마크 위원회는 지난 2월 달 뉴욕 한인교회를 랜드마크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오바마 케어 가입 첫날 20여만 명이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오바마 케어 신규 등록과 갱신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날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18년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 증가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었던 이른바 좀비주택 해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좀비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좀비주택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금융기관에 압류돼 오랫동안 방치된 이른바 좀비주택 해결에 나섰습니다. 좀비주택이란 은행의 압류 과정에서 수년 동안 비어있는 부동산을 뜻합니다. 많은 경우 이전 주인이 모기지 지불을 중단한 채 집을 떠나 빌딩은 불법 침입자와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할로윈 날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는 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좀비워크 행사를 열어 시내에 방치된 주택들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좀비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쓰여집니다. 좀비주택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주택보존개발부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좀비주택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도 또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비영리 단체 토지 신탁을 통해 압류 위기에 처한 부동산의 취득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도시 내 2,000에서 4,000개의 좀비주택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주는 이에 더해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총기 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시간주가 학교에도 총기 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이외에도 교회와 주점 등 기존의 총기 반입 금지 구역에서 총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 하원에 이관했습니다. 법안은 총기 휴대 허가증 소지자가 8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을 받으면 총기 금지 구역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총기는 공개적으로 지니지는 못하도록 했으며 의도적인 노출도 금지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알란 미코프 미시간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모든 시민에게는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합법적 총기 소지자는 흉악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총기 규제론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게 되면 우발적인 총기 사고가 늘 수 있고 경찰에 대응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술집에 총기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수술 없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벨뷰 병원과 NIU 암센터의 공동 임상 실험에서 개발이 된 고강도 집적 초음파는 종양에 높은 에너지를 전달해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여성의 50%는 비암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유방의 양성 종양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종양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벨뷰 병원과 NIU 암센터 도시병원 연구원들은 곧 수술 없이 환자의 종양을 제거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세로는 그녀의 왼쪽 가슴 밑에서 통증을 수반한 멍울을 발견한 후 즉시 의사를 찾았습니다. 곧 조직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멍울은 크기가 작아 의사는 제거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다른 섬유선종을 발견했으며 이 종양은 통증은 없었으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사는 그녀에게 벨뷰 병원과 NIU 암센터의 공동 임상실험에 등록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연구원들은 세론의 종양을 고강도 집적 초음파 HIFU로 제거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끌고 있는 유방외과 의사 캐티앤 조셉은 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세포 사멸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 상처도 없이 바로 귀가할 수 있으며 작은 절개로 상처가 크게 나지 않아 타이레놀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셉 박사는 기술 연구가 아직까지 꾸준히 진행 중이며 현재 병원이 섬유종 종양 연구에 참여할 더 많은 여성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셔틀버스가 운행됐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운행 첫날 2시간 만에 세미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지만 이는 트럭 운전자 과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도심 한복판서 시도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 개시 첫날 2시간 만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8일 운전자 없는 자동주행차가 세미트럭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보고된 부상자는 없습니다. 프랑스 회사 나부야에 의해 개발된 이 전기 자동차는 탑승객을 태우고 주행을 시작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세미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시 대변인 제이스 라케는 버스는 트럭이 다가올 때 운행을 멈추었으나 트럭은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오캄포 고메즈는 세미트럭의 타이어가 버스의 앞쪽 범퍼에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엔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Oh, it's very smooth, and it's very interesting. When somebody would walk out, a pedestrian would walk out, it would stop right on a dime, very suddenly. So a pedestrian doesn't have too much worries if it comes out in front of this. It would stop just like that. 제작사인 나바야 측은 이번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일 뿐이라며 라스베이거스 시내에서 무료 운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라케 대변인은 사고 직후 셔틀버스가 2차례 더 운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12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이 타원 모양의 셔틀버스에는 승무원과 컴퓨터 모니터가 있지만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습니다. 대신 전자식 커브 센서를 비롯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시민 여럿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재는 오전 7시경 다이커 하이츠의 3층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1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2명의 소방관을 포함해 총 7명이 부상당했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8일 브롱스에서 등교하던 10대 소녀를 대상으로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3건의 사건은 모두 브롱스 이스트 172스트릿과 윌러 애비뉴에서 오전 7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서 발생했으며 이 남성은 등굣길 여학생에게 접근해 자신의 성기를 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히스패닉 계통의 20대 남성이며 6피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한 스쿨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리빙스턴의 웨스트바운드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전봇대는 버스 위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몇몇 아이들이 탑승해 있었으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 잠복해 있다 한 남성의 금품을 갈취한 무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30일 오전 4시 15분경 윌리엄스버그의 놀스 오가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감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35살의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3명의 사람이 그에게 접근해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선 2명의 남성들이 추가적으로 길을 건너와 폭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놀스 오가의 동쪽으로 달아날 때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 지갑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에 골절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주 헌법 개정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7일 뉴욕주 본선과 함께 붙여졌었던 뉴욕주 헌법 개정 회의 개최는 유권자들의 반대로 20년 뒤인 2037년도까지 헌법 제정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반대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수의 대표단이 주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뉴욕을 방문합니다. 김 전 선수는 12일 유엔 총회 리셉션에 참석하고 13일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상정되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옵니다. 김연아 전 선수는 12일 리셉션 자리에서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안전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존 T. 매더 메모리얼 병원이 환자 안전도 면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리프 프로크 그룹은 이 병원이 환자 안전도 면에서 롱아일랜드 병원 중에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가 미 항공우주국과 손을 잡고 비행 택시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도에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서는 우버의 비행 택시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오늘은 주디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현재 미 이민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그 일선에서 좀 느끼시는 그런 이민 관련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뭐 관련해서 쏟아지는 보도는 그 굉장히 그 좀 어렵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좀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고 그렇게 executive order가 나갔어요. 그 미국인 잡을 더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생산을 늘리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프린서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세 발의 피라고 해야 될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민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운 타겟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민을 컨트롤하는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나 여러 가지 에이전시에서 이민을 더욱 까다롭게 그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입국하는 분들을 시큐리티를 더 강화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자격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취업 비자 부분도 뭐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민법 그 분야가 많지만 오늘은 그 많은 이민법 분야 중에서 취업 비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급행 비자 서비스가 시작이 됐지요. 취업 비자 중에서 네네. 급행 비자가 잠깐 멈췄던 것은 사실은 전문직 H-1B 비자예요. 네네네. 네네. 예, 예. 그런데 다행히 다시 시작이 돼서 네네. 예, 좋은 뉴스죠. 네네, 그렇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일선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좀 접하시면서 그 취업 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신분 변경 순서 자체가 오래 걸리고 또 그 기각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예. 그리고 또 취업 비자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앞으로는 이민 비자로 가든지 네, 또 본인의 롱텀 커리어라던가 라이프 플랜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취업 비자는 한 번 받으면 뭐 1년에서 3년 정도의 비자 기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빨리 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연장이라던가 다음을 생각하면서 그 일부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예전보다 데이터베이스 쉐어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모든 서류가 이제는 이민국으로 오고 이민국이 제출했던 서류가 대사관으로 가고 이런 쉐어링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방문 비자 신청할 때 학생 비자 신청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대행 업체가 해주는 것을 그냥 사인하시고 이러시다 보면 차후에 이민국에서는 예전에 제출했던 정보와 틀리다라는 것으로 의도된 거짓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내가 제출했던 모든 그런 공적인 서류들은 카피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느끼는 것은 과거에 제가 비자 신청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요. 대행업체가 해줬어요. 라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카피를 갖고 계시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네. 것 같으세요. 예. 그렇군요. 예. 또 이제 또 이런 소식도 좀 들립니다. 그 보충 서류죠. 그 요청이 좀 많아졌고 또 많은 경우 또 거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왜 그렇고 또 이에 따른 대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9.11 이후로는 보충 서류 요청과 기각률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거는 아닌데요. 올해 틀려진 것은 이렇게 Hire American First라는 그런 지침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예전에 없던 이런 entry level 포지션, 처음 시작하는 그런 주니어 포지션에 대한 그런 그 심사 강도가 훨씬 세져서 지금 나오는 그런 추가 서류 요청들은 대부분 그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서류 요청은 항상 많았지만 매년 조금씩 그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래서 저희처럼 뭐 이렇게 20년 이렇게 프랙티스한 사람들은 올해는 뭐를 에이전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엔트리 레벨이고 내년에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다고 그렇다고 기각은 아니고요. 다만 그래서 중요하게 또 제가 느끼는 건 오랫동안 프랙티스 하면서 기본 자격 조건만 그것만 이렇게 폼에 나열되어 있는 뭐뭐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승인을 확신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은 이민국이 특별히 중심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이렇게 앞서가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필요도 느끼는 중이에요. 워낙 이 트렌드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도 많아지고 있어요. 다양하게.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업 비자 그 신청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좀 유의를 좀 해야 된다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할 수 있을까요? 취업 비자 신청에 유의할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내용이 네네. 아마 지금 가장 요약판인 것 네네. 같아요. 예, 예. 네, 예. 그 정확한 정보를 좀 미리 얻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신청하게 되면은 그래서 추첨률이라던가 네네. 승인율이라던가 이런 것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좀 컨서베티브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네, 보다 네. 안전하게 또 보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오늘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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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